이어진 신세계 측과 광주시의 지지부진한 협상이 금호월드 상인들의 입장 변화로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 사장으로 4선의 김동철 전 국회의원이 전임됐습니다. 한전 역사상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인 만큼 에너지밸리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올 시즌 이전 2패로 열세였던 강호FC 서울마저 1대0으로 제압하며 10게임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위한 신세계 측과 광주시의 협상이 금호월드의 입장 변화로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어등산 스타필드 개발 계획은 별개라며 신세계 측이 스타필드를 미끼로 백화점 확장에만 나설 것이란 전망은 일축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에 대해 금호월드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기존 시 도로를 그대로 살리는 안을 고수해왔습니다. 반면 광주 신세계 측은 보행도로와 차도를 살려두는 안이라면 사실상 개발의 취지가 사라진다며 이마트 부지만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확장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호월드 상인들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금호월드를 전체 매입하거나 공동개발 혹은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시도로 존치를 계속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업적으로도 불편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염원하고 약간 반화된 거 아니잖아요. 금호월드 상인들의 입장 변화에 광주시는 협상에 새로운 활로가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금호월드 분들이 도로를 우리는 주장하지 않겠다, 설치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큰 상황 변경인 것 같아요. 다만 광주시는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어등산 스타필드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 어등산 스타필드 사업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을 일축한 겁니다. 한편 신세계 측은 이번 주 후반 그룹 차원에서 광주백화점 확장과 어등산 스타필드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투자 계획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단식을 19일째 이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한편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 19일째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액 치료 외에 단식은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200억 원의 배임과 800만 달러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장 청구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해지자 광주에선 그동안 동조단식 투쟁과 천막농성 등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해온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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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호남 의원조차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에 나서는가 하면 일부는 방탄 프레임에 부담을 느끼는 등 입장차가 큽니다. 지역 친명계 의원들은 생명이 우선 아니냐며 검찰이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엄호했습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사실이라면서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추석 전인 오는 21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귀국 후 강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목포와 장성에서 잇따라 강단에 오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0일 목포대학교 청강 아카데미아 홀에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단에 서고 오는 21일에는 장성 아카데미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지난 6월 24일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공개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신임 사장으로 김동철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한전 역사상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인데요. 광주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인 만큼 에너지밸리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혁 기자입니다. 한전 이사회는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동철 전 의원을 22대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신임 사장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 베스트가 전문성 검증을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반대를 권고했지만 선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 신임 사장은 한전 역사상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최고 경영자이자 지역 정치인 출신입니다. 선임 직후 KBC에 책임이 있는 자리니만큼 일단 취임 후 주요 쟁점과 이슈들을 정리한 뒤 언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신임 사장은 지난 17대를 시작으로 광주 광산구에서만 내리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광주 전남 핵심 미래 산업인 에너지밸리 육성과 에너지 신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국가 발전, 그리고 정치 발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전 사장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합니다. 가장 시급한 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 437조 원의 적자를 해소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기요금 인상보다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취임과 함께 내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한평군의 찬성 의견이 무안군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주연구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한평과 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찬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평군은 찬성 42.5%로 반대 45.1%와 오차 범위 내로 비슷했지만 무안군은 찬성 37.1%, 반대 56%로 나타났습니다. 한평과 무안 군민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소음 피해를 꼽았으며 찬성 이유로는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라고 답했습니다. 닷새 간의 전국 철도 노동조합 총파업이 종료된 가운데 노조가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과 민영화 중단,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국토부와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나흘간의 2차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총파업을 이어갔으며 이 기간 열차 운행률이 20% 넘게 줄어들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의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이전 전패로 열세였던 FC서울마저 1대0으로 제압하면서 연속 무패 기록을 10게임으로 늘렸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력을 위한 한방은 경기 시작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전반 4분 상대 수비 오른쪽 진영에서 두현석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넣어준 공을 하승훈이 감각적인 힐 패스로 연결했고 골문 앞에서 받은 허율이 침착하게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2만 명이 넘게 모인 서울의 홈구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천여 명의 광주 원정 팬들 함성으로 순식간에 뒤덮였습니다. 이후 광주는 수비를 단단하게 지키며 역습을 노리는 전략으로 마지막까지 1대0 리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분명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 두 개 막아주면은 저희 팀이 아마 끈끈함에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단 창단 이후 서울을 상대로 한 세 번째 승리이자 서울 원정 첫 승리였습니다.
특히 올 시즌 서울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며 2번 만나 모두 패했던 아픈 기억을 한 번에 털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경기력에서 서울이 좀 더 좋았지만 어쨌든 결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날 승리로 최근 10경기에서 5승 5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된 광주는 승점 48점을 기록하며 리그 단독 3위를 유지했습니다. 광주는 오는 24일 광주 홈에서 전통의 강호 전북 현대를 맞아 리그 31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양 팀은 올 시즌 2차례 만나 1승씩을 나눠 가졌는데 광주가 이번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상위 6개 팀이 겨루는 스플릿 A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출근 시간대 광양의 한 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광양시 광양읍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통근버스가 앞서 달리던 또 다른 통근버스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버스가 밀려나면서 앞에 있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출근길에 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제31회 임방울 국악제에서 흥보가의 두 손 합장 대목을 부른 박자희 씨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판소리에 입문해 실력을 쌓아온 끝에 임방울 국악제의 꽃 판소리 명창부의 최고 트로피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도에 신민지 기자입니다. 31번째 대통령상은 흥보가 중 두 손 합장 대목을 부른 전주 출신 소리꾼 박자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전석권 영임을 두고 굶어 죽기가 원통합니다. 치열한 경연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3명 중 마지막으로 무대를 펼친 박 씨는 심사위원 7명 중 무려 4명으로부터 최고점인 99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경연이었습니다. 더 절차 탁마하고 공력을 쌓아 명실상부한 명창에 오르기를. 전북 전주 출신의 박자희 씨는 8살 어린 나이에 소리를 배우기 시작해 32년 동안 판소리 인생을 이어왔습니다. 2010년 정식 데뷔를 시작해 3년 전 임방울 국악제에 처음으로 도전한 데 이어 올해 2번째 도전에 대통령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저를 믿고 잘하고 있다고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겸손하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믿고 듣는 소리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 명창부 최우수상인 방일영상은 심청가 중 타루비 대목을 부른 김다정 씨가 차지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밝게 비춰줄 첫 번째 성화 특별체포 행사가 오늘 해남 땅끝 맴섬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도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채화경을 이용해 칠선녀가 채화한 성화를 건네받아 성화봉을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로 전국체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채화된 성화는 오는 10월 10일에 있을 성화봉송 행사 전까지 전남도청에 보관됩니다. 순천에서 열린 AIPH 정기총회에서 레오나르도 AIPH 회장은 가혹한 날씨에도 관람객 600만 명이 돌파한 박람회 성과에 놀랐다며 내년 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박람회 성공을 전 세계에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AIPH 제75회 정기총회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16개국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가든쇼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컨퍼런스와 생태도시 투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 소환 절차가 추진되면서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양뜰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는
순천시가 적법한 절차 없이 폐기물 처리 시설 후보지로 연향뜰을 선정했다며 사업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과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폐기물 처리 시설 찬성 측은 주민 소환 서명은 선관위의 검인과 승인을 받은 뒤 추진해야 하는데도 대책위가 이를 무시한 채 서명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남 어란어민들이 만호해역 어장 사용과 관련해 진도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남 어란어민들은 진도 어장으로 판결이 난 만호해역 김양식 어장의 10%를 진도에 반환하고 나머지 어장은 오는 2030년 협상 후 결정하자는 전라남도의 중재안을 진도 어민들이 수용하라며 도민과의 대화가 열리는 진도 실내체육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도 지역 어민들은 어장 반환 문제를 2030년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신안군의 임대주택 입주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안군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등 귀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임대주택 입주자가 오늘 아페읍 팰리스파크에 첫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는 최저 월 10,000원에서 최대 15만 원이며 입주 기간은 2년입니다. 야구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챔피언스 필드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방안을 담은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 실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챔필 용기내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7개 경기에서 일회용 컵 2만 1,000여 개, 빨대 5,800여 개 등이 배출됐다고 밝혔습니다.